네, 안녕하세요. 천준호TV의 천준호입니다. 네, 예고편 많이 보셨나요? 네, 오래 기다리셨죠?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가짜뉴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거리를 다니시다 보면은 현수막 붙어 있는 거 많이 보실 겁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붙인 건데요.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빨간 현수막 붙어 있는 거 보셨나요? 네. 여러 가지 그 관련돼서도 참 많은 가짜뉴스들이 많이 떠들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오늘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에 탈원전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냥 발표한 것은 아니죠. 많은 시민들과 함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탈원전과 관련돼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모으는 결정 과정이 있었는데요. 당장에 탈원전을 하는 게 아닙니다. 기존에 새로운 원전은 건설하지 않고, 그리고 노후된 원전의 수명은 무리하게 연장하지 않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늘려서 원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자라고 하는 게 탈원전 정책입니다. 근데 이것을 몇 년간에 걸쳐서 할 거냐? 장장 60년간에 걸쳐서 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어떤 로드맵을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갑자기 어떤 이제 원전 사용을 중단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안에너지, 재생에너지를 확충하는 과정에서 서서히 하나씩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전기요금이 폭등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얘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막 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는데요. 지난 여름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지난 여름 아주 정말 몇십 년 만에 아주 무더위가 있을 때 전기요금이 폭등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언론에서도 호들갑을 떨고 막 이랬었죠. 근데 실제로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보신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각보다는 물론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아주 이렇게 높게 올라가진 않았죠. 그때 사람들이 또 그 전기요금이 폭등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노렸던 것은 바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흠집을 내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런 것 때문에 전기요금이 폭등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불안 심리를 가중시켰는데요. 그런 이야기들이 아직까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 재생에너지로 전체가 전환됐을 때 실제로 전기요금은 그러면 얼마나 오를 것이냐, 가정에서 한 가구에서 부담해야 될 전기요금은 얼마나 오를 것이냐를 정부 자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조사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JTBC 팩트체크에서인가 그걸 발표를 했는데요. 거기에 따르면 1년간 약 8,300원 정도의 전기요금 인상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8,300원이면 만약에 12달로 쪼개면 한 달에 약 700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건데요. 그 정도를 가지고 전기요금이 폭등됐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원전으로 가동해서 전기요금을 만드는 것보다 물론 비용이 조금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신에 더 맑고 깨끗한,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더 안전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이 방사능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물려주지 않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다고 한다면 그 정도 비용은 충분히 저는 감안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설득력이 없어지니까 최근엔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취하면서 그것 때문에 전기가 부족하니까 해외에서 전기를 수입하려고 하는 정책을 취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또 함께 요즘에 막 떠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도 해외에서 수입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참 그 얘기 들어보면은 말은 좀 그럴듯한데 실제 그 내용을 한번 체크해 보면 실상은 이렇습니다. 이게 일본의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씨라고 아시죠? 그분이 2011년도에 제안한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동북아 슈퍼그리드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저기 러시아나 몽골에 가면
천연가스가 상당히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만약에 전기 에너지를 만들게 되면 훨씬 저렴하고 깨끗한 전기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탄소의 배출량도 줄이면서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를 만들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전기를 동북아에 있는 국가들이 서로 함께 나누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나 몽골에서 만든 전기를 한국으로 보내주고, 한국에서 그것이 에너지가 필요할 때 그걸 사다가 저렴한 가격으로 쓰고, 그리고 또 한국에 만약 전기가 남으면 그것을 일본으로 수출하자. 그래서 동북아에 있는 나라들이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깨끗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서 쓰자라고 하는 것이 동북아 슈퍼 그리드 사업, 동북아 슈퍼 그리드 사업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정책은 누가 먼저 검토를 시작했냐면 바로 이명박 정부 때부터 검토가 시작됐습니다. 러시아와 함께 연구 사업을 시작을 했고,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는 실제로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난번 러시아에서 있었던 동방 경제 포럼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동북아 슈퍼 그리드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자고 하는 제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이 탈원전 정책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좀 더 깨끗하고 저렴한 전기 에너지를 동북아가 함께 나눠 쓰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2011년 이후로 논의가 진행되었던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것을 탈원전 정책 때문에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수입해서 쓰려고 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또 퍼뜨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적들이 근거가 돼가지고 자유한국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흔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거리에 서명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최근 원전과 관련돼서 떠돌고 있는 가짜뉴스에 대해 간단하게 좀 알아봤는데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쉽게 잘 전달이 됐나요? 네, 하여간 더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이 가짜뉴스들을 파헤치는 방송 이화에선 더 재미있게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